기술과 상품은 다르다. 그거를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2008년 12월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탈중앙화는 말하고 현실이 다르지 않느냐. 물론 3프로 TV를 보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도 네. 이 영상을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간단하게 출연하면서 하셨던 내용 중에 뭐 논란이 됐거나 여기서 조금 보충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의견이, 아니 거기에 출연을 했으면서 뭘 암호화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 질문이나 그 도전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질문은 또 제가 늘 생각하는 기술과 상품은 다르다 네. 하는, 그거를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술이 곧 상품이다. 예, 라고 기술이 주장하시는 곧 건가요? 상품이다. 그거 네. 왜 구분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얘기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와인잔, 와인 글라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와인잔 글라스가 뭐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는데, 그 유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한 300년 전부터는 일반 서민들도 유리잔을 많이 써서 와인 글라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 엄격하게 말하면 글라스는 잔을 구성하는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재질이 곧 상품이 돼버렸어요. 아웃풋을 말하는 게 돼버렸어요. 네. 원래 글라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중세는 고블렛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왕들, 뭐 성경에 나오는 성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왕들이 마시는 그 잔들은 금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주석이나 아니면은 뭐 굴이나 이런 걸 고블렛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블렛이라는 단어는 지금 다 사라지고 글라스라는 말이 남았는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거는 고블렛은 잔이고 글라스는 유리인데, 네. 유리 잔인데 그냥 유리라는 말로 잔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니까 이 재료가 아웃풋을 포괄하는 말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글라스라고 썼던 말, 루킹 글라스라고 해서 네. 우리가 뭐 렌즈라든지 거울이라든지 돋보기라는 단어가 이제 정처를 잃었죠.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예, 안경이 안경도 그렇죠. 이것도 네. 글라스라고 하고, 네. 글라스라 그러면 와인잔, 물 먹는 잔이 돼버렸으니까 그 단어들이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거울은 미러, 그다음에 우리 이거 렌즈, 네. 또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재료가 아웃풋을 말하기도 하고 단어의 뜻이 또 다른 데로 넘겨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뒤섞여가지고 그 두 개를 왜 구분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지금 우리가 글라스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두 개는 분리해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뭐 가상자산이니까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고, 블록체인 기술은 그야말로 그 기술과 금융의 결합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술과 금융 이야기를 하되, 기술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그 송구스럽지만 저같이 제가 문송한 사람인데, 아유. 문과생이지만 암호 기술,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보고 금융 쪽으로 가서 원장, 뭐 화폐, 자산 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조각 그림 맞추기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많이 시간 때우는 용어로도 지그소 퍼즐 많이 풀잖아요. 네. 저거 다 맞춰놓으면은, 아, 저게 호랑이 그림인지 뭐 풍경인지 사람 얼굴인지 금방 알지만, 확 틀어 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다시 맞추는데 시간 무진장 걸리고, 네. 다 맞추고 나면 허무합니다. 그림 딱 하나인데 그걸 알려고 몇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저걸 맞추지 않습니까? 암호화 기술도 저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이과생. 저는 사실 저거 보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예.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 거기 메인 캐릭터가 그 퍼즐 맞추는 게 취미여서 그 엄청 그 구분하기 힘든, 그러니까 저런 호랑이 네. 그림만 해도 이게 몇 개씩 이어붙이면 이게 눈이다 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주 복잡한 거. 네, 예. 뭐 그 저는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퍼즐을 한번 맞추면서 머리를 쥐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시려는 해시 함수다라고 네. 하면은 저게 그 효용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어떨 때 쓰이냐면은 왜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데 가거나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를 넣고 비번을 넣지 않습니까? 예, 예.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니까 누군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비밀번호는 그게 일치시켜야지 이 사람이라고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사고 나잖아요. 비밀번호 유출. 예. 예. 근데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때 유출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비밀번호가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밀번호를 1234라고 했는데 이게 유출됐을 때 이 사람은 아이디는 ABCD고 비밀번호는 1234다. 그럼 똑같은 걸 다른 사이트에 대입해보고 그걸 써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해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시 처리된 값만 보관을 해요. 뭐 이제 그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시를 여러 번 돌릴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솔트라 그래서 특정한 키를 뜰 수도 있고 뭐 이런 부가적인 기법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원본이랑 다른 형태로 보관을 해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실 비밀번호라는 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원본을 저장해서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서 맞춰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비밀번호가 원래 입력했던 비밀번호랑 맞는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234라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도 결과적으로 해시 값이 일치하면 이 사람은 ABCD가 맞구나. 오케이. 너한테 권한 줄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숨기면서 뭔가를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함수가 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생이 벌써 동공이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네네네. 검증해 주세요. 제가 지그소 퍼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 흐트러 놔가지고 네. 도저히 알아볼 수 있는 저 해시값 저기 나왔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저쪽 체계에서는 뭐 SHA2 네, 뭐, 대표적인 예. 그 256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섞어서 만든 40개 단위로 확 섞여가지고 팍스는 뭐 DF, CD, 3454 저렇게 쭉 나가는 걸로 바꿔서 저 해시값만 보고는 원래의 인풋이 뭔지 도저히 모르게끔 만들고 예. 어떤 인풋을 넣더라도 그 형식은 40개 단위로 저렇게 만드는 저런 것들이 블록체인에서 적용되는 해시 펑션이다. 네. 뭐 대충 그런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예. 그 아까 암호를 비교할 때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어떨 때 유용하냐면 내가 받은 파일이 업로드한 사람이 올린 원본 파일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아주 예민한 경우는 OS 파일을 다운받는다. 이러면 누군가가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에 특정 코드를 심어놓고 그걸 통해서 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그 기기 자체를 못 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이 제작자가 올린 거랑 동일한 파일인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도 저런 게 쓰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럴 때 쓰는 거는 뭐 MD5라는 형식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유는 해시 함수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만 변해도 전체 값이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한 글자 오타난 거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비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비교하더라도 이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재빨리 인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도 해시값을 많이 씁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그래서 그런 데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약간 NFT라 그래서 좀 그렇게 쓰이긴 하죠. 이제 원본의 이제 디지털 이제 그
어떤 감정서처럼 발행을 한 건데 이게 진짜 원저작자가 올린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해시값 고유의 해시값을 부여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 잠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암호화에는 크게 단방향 암호랑 양방향 암호화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향 암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전달되는 내용은 누군가한테 도청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새어나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데 결과값을 다시 해독을 해야지 원본이 뭔지 그렇지.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와 복호화를 거쳐서 다시 원본을 해독해낼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을 양방향 암호화라고 하고 한번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그 암호화된 값 가지고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단방향 암호라고 하는데 해시가 대표적인 단방향 암호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원본 메시지가 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걸 의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살짝 틀어서 블록체인에서는 이 원본 값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특정한 값어치를 부여할 수 있다. 요런 그 로직을 개발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암호화고 네. 제가 아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그 특정 포맷에 맞춰져서 직전까지의 어떤 정보를 해시 함수로 도저히 난해하기가 힘든 그 해시 값에다가 네. 난해한 해시 값에다가 네. 새로 추가된 어떤 정보들 예. 뭐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있었던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들을 더하고 예. 거기다가 암호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랜덤하게 무엇인가 더 추가를 해서 세 가지를 칵테일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해시 값으로 막 만들어 봤더니 그 해시 값에 처음에 12자리는 00000이 되더라. 그러면 오케이. 이 시스템에서 암호화의 형식을 만족시켰다 해서 그게 완성된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이해가 맞아요? 엄청 디테일하게 찾아보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찾아보실 줄 몰랐어요. 예. 예.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 약속하기 나름인데, 예.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양식이 네. 기존의 해시값 더하기 새로운 정보, 네. 그다음에 랜덤한 정보를 더해서 새로 만들어진 해시값이 00000으로 시작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제 프로토콜에 만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블록을 하나의 단위를 블록이라고 그러고 그 블록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체인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렇게 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애초에 자료 구조형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 구조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전 데이터는 어떤 값을 찾으면 알 수 있어 라고 애초에 기록을 해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보통은 한정된 뭐 하나의 컴퓨터 혹은 하나의 약속된 시스템 안에서만 그걸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저거는 전체 네트워크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서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체인으로서 연결 가능한 데이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중지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예, 위해서 맞습니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데이비드 차움이 처음에 이런 약간 이캐시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전자서명 이런 거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만약에 여기 갔는데 또 이제 이중지불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앙 집중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 몰라 뭐 이거 이중지불 되는지 확인을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분산 원장이 생긴 게 뭐냐면 여러 이제 노드들, 여러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한 여러 노드들이 다 같이 이거 확인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이중지불이야 라고 우겨도 다른 곳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거래가 검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발전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퍼즐에서 시작해서 네. 암호화, 해시 이야기가 나왔고 블록체인, 블록과 체인 이야기를 다뤘고
노드가 나와서 시스템끼리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 얘기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예.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주체가 단일이면 예. 원본을 파악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서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신청이 나는 원본으로 인정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인터넷 망이 느린 데 있으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네. 전하고 가까운 데 거래소를 차리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왜냐면 빨리 들어. 이제 네트워크 시간의 지연이 줄어야 내가 더 적절한 가격에 빨리 살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하는 과정이 아예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네트워크 속도라든가 특정 지점에 먼저 진입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점이 상당히 희석이 되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도 물리적으로 약간 뭐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몇 미리 세컨드 단위로 다투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의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 그림 보는 게 저게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의 개괄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기록 확정을 요구하는 거래했던 사람이 정보를 던져주면 노드들끼리 정보를 쉐어하고 그 중에서 최초로 그 해시값 처음 12자리를 000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한테 리워드가 돌아가고 네. 그러나 그 리워드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서 처음에 50개였던 게 지금 6개인가 6.25. 6.25 정도 되고 6.25. 그래서 그게 한 2040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때까지 2,100만 개가 네.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네. 지금은 그래서 6.25개씩 들어가니까 연 평균 증가율이 한 3%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 네. 3%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세계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비슷해요. 네. 앞으로는 점점 더 느려질 테니까 힘들죠. 그러면 굿 뉴스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더 귀해진다는 이야기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문과생으로 네. 갖고 있는 질문은 오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비트코인 시스템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99.99999% 0.1 정도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느리거나 테슬라사한테 자동차 살 때 지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특정 거래소의 회원들끼리 그 시스템 안에서 사고 파는 거 아니냐. 뭐 0.1%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절대 예. 다수가 거래소에서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면 2008년 12월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탈중앙화는 말하고 현실이 다르지 않느냐. 예. 뭐야 탈중앙화 되기는 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그리고 그 어퍼 레벨의 글로벌 시스템을 보더라도 세계의 채굴량은 거의 70%가 중국, 이란, 남아연방 같이 소수 전기값이 싸고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채굴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센트럴라이즈드 된 거 아닌가? 네. 그죠? 그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름 잡는다고 하지만 세계 GDP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거 이제 얼마 안 그렇게 크지 않아요. 23% 예, 뭐 30%안 돼요, 네, 지금. 그쵸.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60%를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데 어떤 게 센트럴라이즈드 되고 디센트럴라이즈드인가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문과생으로 갖고 있는 그 의문 내지는 문제의식이고요. 네. 거기가 이제 그래서 말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하는 게 제가 3%에서 나가서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고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기를 하자면 뭐 상대적으로 중앙은행만 발급을 했는데 예. 여러 주체들이 발급할 수 있으니까 예. 분산화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뭐 그런 면에서는 의견도 있을 수 뭐 있죠. 예, 그런-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겠네.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특정 주체가 셧다운이 된다고 해서 단일 로드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네. 장점이 네. 있겠네. 그 정도의 네. 논의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의 편중 자체가 임의적으로 얼마나 균질하게 뿌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나온 채굴된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제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POW 방식을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의 결과물이 현실 세계의 자산의 편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애초에 자산의 편중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요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채굴을 해서 이렇게 얻는 건데 네. 그 채굴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거를 거래하는 것도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피어 투 피어로 이제 거래하는 거였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거래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덱스가 있긴 있거든요.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디파이라는 시스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어렵죠. 네, 그 일반 대중들한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콜드 스토리지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제 콜드 월렛 같이. 네. 네네네. 그러니까 콜드 스토리지가 어떤 거냐면 떨어져서 네, 그- 오프라인에서. 네,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예, 그냥 나는 거래 안 쓰고 내가 어차피 암호값을 알고 있으니까 예. 이걸 분산시켜서 놀게라고 해서 아예 기존의 네트워크랑 유리돼서 동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중이 늘어나면은 2100만 개라고 상한을 정해 놓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제로 유통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지. 유통을 네, 안 네, 시키니까. 네. 네. 근데 비트코인 시스템을 조금 더 들어보면은 최소 단위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 네. 비트코인 그래서 뭐 1사토시라고 네, 부르는 최소 사토시. 단위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점점점 되면 왜 우리도 예. 그 1달러가 이제 지폐로서는 최소 단위지만 실제로 거래하다 보면은 뭐 센트 단위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쓰인다라고 하면 이 추세로 가면은 1사토시도 몇백 원 정도의 값어치가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조금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1단위로 자연수 단위로 떨어질 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의 블럭별로 소수점으로 나눠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합으로 잔고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직접 캐낸 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몇 개의 블록이 소속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블록이 합쳤는데 값어치가 그냥 1이라고 치환돼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수수료 떼지, 뭐 지갑 운영할 때도 수수료 떼지 이렇게 해서 파편화된 가치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래 비용으로서 네트워크에 소비돼야 되는 에너지와 네트워크 비용이 작다라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